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기존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스피드를 살리는 장점을 기대한다는 게 앞으로는 좀 드물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드는. 자, 콘테 감독의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콘텐츠 첫 경기입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비테스전과 마찬가지로 선발 라인으로 똑같이 나왔고요. 포맷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포맷, 3-4-3 포맷 똑같이 나왔는데, 공격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쪽에서는 3-2-4-1 형태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벤 데비스, 다이어, 로메로 이 3명 수비 있고요. 앞쪽에 스크리커 호장군이 있고, 레길론하고 로얄을 굉장히 전진을 시키면서 이 손흥민 선수하고 모우라 선수가 안쪽 하프스페이스 공간부터 이 중앙까지 커버를 해주는 이 위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케인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면서 중앙에서 사실상의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공격 쪽에 숫자를 많이 늘려는 놨습니다만 여기까지 배달이 잘 원활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이 쉽진 않았어요. 특히 콘테 감독이 요리스 골키퍼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뻥 차는 거를 거의 지금 못하게 하고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패스를 하는데, 에버튼이 지난 경기 비티스에도 그랬듯이 전방 압박을 세게 하면서 이거를 많이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해결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뭔가 토트넘이 뒷공간에서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콘테 감독은 오늘도 물론 승리를 포기하지는 않는, 승점을 당연히 따야겠습니다만 누누볼을 벗겨내고 콘테볼을 입히기 위한 그런 과정에 지금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높이 올라갔을 때 이 친구가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만 결정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와 모우라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스타트를 끊고 그 앞쪽에 볼이 떨궈질 때 아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케인과 마찬가지로 연계하는 쪽에 많이 신경을 좀 써줬었거든요. 상대의 압박이 강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콘테 축구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후반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콘테 감독이 이거를 후반엔 다르게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후반전에 오늘 케인이 괜찮았어요. 손흥민도 괜찮고 모우라도 뭐 선택지가 좀 좋진 않았습니다만 컨디션은 좋기 때문에, 자, 이 세 선수의 조합이 얼마나 후반전에 빠른 타이밍에 골을 만들어낼지가 후반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인 것은 호이비에르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최근에 너무 혹사를 많이 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풀타임 오늘 뛰키지 않을까요? 자, 후반전에도 토트넘이 슈팅을 유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0대0으로 끝이 났고, 손흥민 선수는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트넘이 지난 경기 때도 상대의 강력한 어떤 피지컬적인 압박, 충돌 이런 부분들에 많이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이 팀에 입히려고 하는 패스 축구, 빌드업 축구를 계속해서 고집을 했습니다. 요리스 골키퍼부터 3백 거쳐서 차근차근 나가는 패스의 길이를 굉장히 많이 좀 줄이고 있어요. 누누 감독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완성이 됐을 때에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이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비테스전 끝나고 정말 크레이지한 게임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런 게임 안 좋아한다. 저는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경기 수도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그런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변화가 맞는 것이냐는 걱정이 저는 좀 일리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보셨습니다만 빌드업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가 수비를 갖추고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공격을 갖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앞쪽 공간에 볼이 떨궈지고 본인이 이제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 볼을 잡거나, 아니면 공을 잡았을 때 하다못해 상대를 바라보는 상황이 아니라 대체로 상대를 등진 상태에서 볼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턴이 필요하거나 동료들과 2대1을 주고받거나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기존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스피드를 살리는 장점을 기대한다는 게 앞으로는 좀 드물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드는 그런 지난 두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던 것도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고, 그 빌드업을 하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에버튼이 앞쪽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빨리 내려가서 진을 치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스프린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격 패턴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해리케인을 내려가지고 해리케인을 많이 내려오게 하는 것도 결국 빌드업에 참여를 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연계, 수비수를 끌어내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해리케인이 볼을 잡아서 양쪽에 있는 윙백이나 윙어들이 올라갈 때 피딩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해리케인도
뭐 골수가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처럼 괄목할 만하게 늘어나는 상황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공격 상황에서는 거의 이렇게 뭐 3인 4일에 가깝게 경기를 합니다. 사실상 토트넘이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왼쪽에 레길런, 오른쪽에 로얄 이 두 선수가 윙어예요. 그리고 손흥민과 모우라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 내지는 케인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둘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 올라가서 톱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침투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원 싸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팀으로 재조립을 하고 그리고 양쪽 뭐 레길론이나 로얄에게 크로스를 맡기되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손흥민의 결정력 또 모우라의 어떤 좁은 공간에서도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 기량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시도들을 중앙 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케인, 손흥민, 모우라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동선이 겹치는 장면들을 앞으로는 자주 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 또 로메로 이런 선수가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중원 싸움에서 상대보다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축구를 콘테 감독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럴 때는 뭐 스킵이 됐든 호장군이 됐든 내려와서 또 수비를 커버를 해줍니다만 아무튼 결국에는 중앙에서 상대에게 많이 밀리고 또 중원에서 상대가 밀집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거를 풀지 못하고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를 했던 이런 토트넘의 기존의 모습들을 바꾸기 위한 콘테 감독의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고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우리가 원하는 공간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콘테 감독은 어쨌든 이게 어떤 한 개인 토트넘은 지금까지 케인, 손흥민에게 특히 올 시즌은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 의존을 많이 했던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를 좀 깨고 팀으로서 좀 더 강력한 체계를 갖춰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손흥민의 골만을 기대하는 팬들, 손흥민 팬들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좀 답답한 시기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제 약간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로얄 같은 경우는 어스리팩 치즈로 바뀌면서 굉장히 좋아졌고 스킵도 저는 오늘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왼쪽 레길론 같은 윙백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맷이기 때문에 첼시도 지금 뭐 제임스가 훨씬 터지고 뭐 치를 잘하고 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윙백 자원을 1월 26일 열리기 전까지 지금 멤버들로 많이 돌리면서 도어트까지도 지금 왼쪽 윙백으로 기용을 했다는 것은 레길론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징표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 자리에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한 단초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현대 축구에서는 윙백들의 전술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고 윙백들이 올라왔을 때 해결을 어느 정도 해줘야만 이렇게 중원에 몰아넣은 선수들도 제 역할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윙백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동국 위원이랑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동국 위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반 진반으로 나 다음 생에 축구 선수 하면 나 윙백 할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윙백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토트넘이 사실 윙백의 퀄리티가 그렇게 잠재력은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는 팀 현실수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경기를 치러 나가면서 콘테 감독이 많이 테스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기 뭐 0대0으로 끝이 났고요. 어떤 유효스팅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반복이 되면 몰라도 감독이 이거를 감수를 하고 경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갈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 자 현재 토트넘 경기 끝난 직후 순위표입니다. 토트넘 5승 무승부죠. 5승 1무 5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16점 올버햄튼이랑 승점은 같은데 골득실 뒤지면서 9위입니다. 좀 보세요. 위로도 뭐 물론 한 경기 이기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팰리스 15점, 에버튼 15점, 레스터 15점, 사우스햄튼 14점이기 때문에 야 진짜 한 경기 삐끗하면 13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 토트넘 아무튼 가장 문제는 확실히 지금 득점력 저조입니다. 9골밖에 못 넣고 있고요. 노리치 시티 빼고는 가장 득점이 적은 팀이죠.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콘테 감독이 축구를 봤을 때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괄목할 만하게 늘어날 만한 상황은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도 보면 손흥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호이베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맞이하는 A매치 주간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볼빠